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29일 2023년 마지막 방송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여러분의 2023년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장르만 여의도라는 새로운 컨셉의 방송, 또 새로운 시청자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요. 더군다나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지 않는 이런 방송에 2만 분 넘게, 2만 한 3천 분 정도가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매 컨텐츠마다 한 10,000분 이상, 적어도 많게는 10만 분 이렇게 이제 또 봐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중에 여러분께 큰 선물 한번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가 버거킹 햄버거 100개를 여러분께 쏘겠습니다. 갑자기? 포퓰리즘 정치를. 구독 인증 네. 잘 해주시고요. 저희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100개입니까? 네? 왜 100개입니까? 왜 100개냐니? 그럼 뭐 200개 소리? 좋죠. 근데 갑자기 300개 어떻습니까? 오늘 갑자기 오프닝 멘트에서 네. 2만 3천 분의 구독자 여러분, 네. 10,000번의 조회수 쫄리시는 건가요? 심경의 압박 뭐. 네. JTBC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하시라, 괜찮다, 그런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하더니 네. 이제 한 2달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압박이. 야, 난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데는 처음입니다. 네. 버거킹은 사비로 쏘시는 거예요? 사비입니다. 와. 네, 사비로 버거킹 사비. 사비. 물론 뭐 가끔 저 정신 나간 친구들이 네. 뭐 콰트로 뭐 무슨 치즈니 치즈버거. 너무 좋아요. 뭐 무슨 패티 4개씩 얹어갖고 먹는 이런 네. 무개념. 주니어 와퍼로 정해진 건가요? 작은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와퍼. 그냥 와퍼 세트. 그냥 와퍼 말고 다른 거 안 됩니까? 그만하자. 베이컨. 세트? 세트.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기쁜 소식 여러분께 전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장르만이도 함께 해주실 먼저 세 분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콧물 기자, 이제 콧물과 절연을 선언했죠? 콧물과의 이별을 준비 중. 콧물과 전면전. 예. 네. 그동안은 콧물을 너무 많이 쏟아내서 사실 네. 탈수증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콧물은 이제 없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네. 저 류현님이랑 초면이에요. 햄버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의 콧물로 이미지는 많이 더럽네요. 어디로 가는 거죠? 가만히 아닙니다. 저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 이해하세요. 그래요? 보충을 위합니다. 아, 진짜요? 특히 라이브 할 때 자꾸 콧물 나오면은 네. 옆에 휴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막아서. 그래요? 훌쩍거리는 소리가 방송 남들은 흥 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막거든요. 화장 지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탈수증이 왜 안 오나 봤더니 원래 이제 한 2리터씩 쏟거든요, 콧물을. 네. 근데 그 중에 80%는 다시 먹더라고 이렇게. 더러워요. 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 또 콧물의 고통을 연대를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늘 연대를 강조하시는 우리 류호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호정 의원님 제가 이제 아침에 뵈면서 네. 소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왜요? 제가 한 4년 전, 2020년쯤 그죠? 네. 그때부터 아마 의정 활동 시작하셨을 텐데 그때 처음 순수 청년 정치 이때랑 지금 너무 달라졌더라. 왜냐면 그때는 제가 때가 많이 묻었죠. 때 많이 묻었어요. 네. 그때 제가 뵀을 때는 뭐에서 제일 큰 차이를 느끼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웃기면 웃었거든요. 웃고 싶을 때 웃었어. 아, 지금은 웃어야 할 때 웃더라고요. 근데 계산이 너무 슬프다. 많아졌어요. 네, 네. 너무 슬프더라고 나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유호정입니다. 이렇게 네. 하시는 그 모습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근데 저 오늘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즐거운 저번 마음이요? 방송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방송을 또 재밌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멘트조차도 계산적인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아침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네. 오늘 장난 여의도 가야지. 바로 이 웃음. 아니 정치인 웃음. 웃어야 웃는 거. 아니 가증스럽습니다. 재밌다고 하는데도 그래요. 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상황이 또 사실 네.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방금 네. 오프닝 때 정프로가 웃었던 것과 같은 맥락 아닐까. 심리적 압박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네. 여기저기서 좀 사실 네. 와.
초면에 실례지만 네. 욕을 좀 많이 드시고 계셔서 네. 그 질문들 안 할 네.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의당이 이렇게 센 멘트가 나온 게 나는 거의 처음 아닌가. 예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나올 때도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면 뭐 폐륜, 세금 도둑. 아하. 야, 그래서 나는 이런 멘트까지 이렇게 하시나 싶었는데 네. 같이 당을 하던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아프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 아는 분들이니까 네. 좀 더 가슴 아프기는 하죠.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또 네. 날이 많이 서 있으니까 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아니, 네. 근본적으로 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당을?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그러니까 양당과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게 어느 쪽으로 가든 신당 창당을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개파 갈등이 좀 있죠. 다 당내에서. 개파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선 갈등이 있는 예. 거죠. 지금 주류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어제 기자회견도 했던데 네.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음.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네. 사당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운동권 신당을 차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아. 거고 저는 그게 도로 민주노동당 하는 게 의미 있지 않다. 그게 정의당의 재창당이나 혁신의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당 내에서는 소수인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신당 창당을 할 거냐를 두고 저는 지금 정의당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선 아니, 경쟁. 근데 의원님 그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 아. 일각에서는 배지 좀 내려놓고 다 비전 좋다. 배지 내려놓고 그래. 나가시오. 그 비전 그대로 실행하시오. 이런 또 의견이 있는데. 근데 진보정당에서 이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 아.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가던 때 네. 뭐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진보신당 만들고 당대표까지 맡고 이중당적인 채로 뭐 3월까지 계시기도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어 그 아. 부분은. 뭐 사실 이제 정의당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셀프 제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변화가 있던 순간마다 어떻게 보면은 양립할 수 없는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저는 그 정의당에서 저의 의견을 무슨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적 정치 행위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의당이 진로를 놓고 당과 당원 지지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비대위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에서는 운동권 신당을 자꾸 만든다고 하니까. 아.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노선 투쟁이 있는 건데 당 내에서 어쨌든 그 목표가 있고 그런 방향이 있으면 당 내에서 그러니까 정의당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의당 내에서 본인이 어떻게 또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그걸 또 주류를 만드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능력인데 나는 아예 이거 당 말고 딴 데 나가서 새로운 거 할 거야라는 입장이라면 나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재참 말씀드리지만 네. 주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소수 의견으로 지금 존재를 하는 거고 네. 사실 지난 3년간 뭐 신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번째 권력을 올해 초에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제가 주류가 되지는 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파별 안배가 다 되어 있거든요. 네. 80%니까 전국위를 이렇게 통과시킬 만큼의 인원이 1정파, 2정파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말하자면 저는 그 대형 정파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다만 당원 그냥 일반 평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께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조금 차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진보 정치를 쭉 해온 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진보 정당을 이제 만드시겠다는 게 아마 그분들 생각이신 것 같고 류호정 의원은 이분들과는 다른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에 합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진보 정당에 있다가 뭐 국민의힘이나 혹은 뭐 민주당으로 가는 거 그 상황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진보 신당에서 뭐 예를 들면 정의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얼마나 익숙한 길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실 그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87년도 이후 소위 말하는 네. 민주화 세력, 운동권,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라는 그 관성에서 봤을 때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분들이 다시 만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과거를 회귀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양극단의 진영 정치를 끝내는 길이 운동권 신당을 만드는 데서 나오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러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의당의 주류라고 불리시는 분들, 운동권 신당을 만드시겠다는 분들은 정의당의 외피를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류 의원님은 아예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파이가 정의당의 파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정의당도 같이 뭐랄까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신당을 만들 때 그들의 일부가 되어서 들어가야, 그러니까 아예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의 무언가를 내려놓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배지 빼고 배지 제외하고 다 내려놓으라 이런 거 아니니까. 여기 뭐 제가 뭐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네. 아닌데 노회찬 실장 아 이거는 주걱이 아닙니다. OX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부들부들 떨고 계시면 어떡해요. 오늘 즐겁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하고 기분 좋게 오셨는데 좋습니다. 네. 잡혔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저 심상정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역구 의원일 때 아니었습니까 혹시? 아니요, 아 비례대표신데. 그때도 비례대표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례대표라는 거는 당에서 준 거잖아요, 그죠? 당에서 류호정 의원이 물론 이제 열심히 또 활동하신 건 있습니다만 당에서 어쨌든 준 자리니까 당을 벗어나 그러니까 다른 세력으로 간다면 당에서 준 이 옷은 벗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사실 많이 들으셨을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지금의 주류가 오히려 당원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가든 신당이긴 한데 네. 제가 되묻고 싶은 거죠. 지금이야 반류호정으로 똘똘 뭉쳐서 일정파, 이정파가 똘똘 뭉쳐서 반류호정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러면 저만 없어지면은 정의당의 뭐 위기나 위기가 해결이 되나요? 혁신이 되나요? 재창당이 되나요? 과연 1번의 녹색당 그것도 총선 끝나고 녹색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분에게 이제 녹색 공천을 하고 비례 이번에는 뭐 노동공천을 한다는데 민주노총 한 정파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파. 에서 하고 3번, 4번은 일정파에서 하고 한 뭐 5번쯤에 또 이정파에서 배출이 되어서 그러면은 그거를 두고 어느 국민들이 어느 국민께서 아 정의당 혁신했구나, 재창당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는 지금은- 대중적 진보 정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운동권 신당 만들고 있는 게 더 배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길로 가는 길이 저는 맞다고 왜 생각해요. 의원님한테만 그러는 겁니까? 저 의원님 편드는 건 아니지만 전부 장혜영 의원도 있고 다 노선들이 있는데 왜 류호정만 이렇게? 근데 장혜영 제가 제일 의원 뚜렷하게 주장하고 있죠. 장혜영 의원은 약간 이제 지금 노선 달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류호정 의원이랑? 제3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네. 이제 저처럼 이제 12월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속도에 대한 문제.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 던집니다. OX. OX. 나는 아직도 정의당을 사랑한다. OX. O. 저한테는 정의당이 네. 이제 전 17년도 입당했거든요. 네. 첫 정당이에요. 인생 첫 정당이고 정의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말은 이제 수없이 많이 들었고 네. 이 위기에서 정의당을 구해낼 방법이 저는 제3지대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까? 떠나는 게 아니고 다 데리고 나갈 거예요. 다 데리고 나갑니까? 그래서 가라앉는 배에서 다 구출을 할 거라고.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타이타닉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입장을 어느 바꿔놓고 길로 가든 생각하면 같습니다. 어느 네. 길로 가든 신당인데 이 신당이 맞다는 타이타닉은 거죠. 뭐예요? 보트 피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OX에서 하나만 이어서 정의당 사랑하시죠? 네. 정의당 사람들도 사랑한다 OX를. 지금 그럼 막저 아니 그래도 지금 2017년부터 네. 몇 년이 6년을 같이 있었는데 김종대, 김준우 이런 분들 사랑해요? 제가 이분들 따로 뵀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저희가 지금 노선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네. 뭐 언론에서는 사실 서로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지만 그냥 과거에 민주노동당 시기부터 우리는 이별과 만남을 계속 반복해왔고 지금 이별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무 빈정거리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할 이야기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는 했었어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사이야. 의원님이 네, 제가 하셨다는 했었죠. 거죠. 반응이 어땠나요?
그래서 뭐 알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됐고 그 나가 비대위원 이거. 됐구나. 뭐 비대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이제 그 역할에 맞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도 별로 류호정 의원에게 별로 이렇게 막 적대적이진 않군요. 그 사람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까지 그러시지는 않죠. 그럼 사람들도 류호정 좋아해. 류호정도 사람들 좋아해. 류호정은 정의당 사랑해. 도대체 누가 류호정을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까? 누구야?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OX 하나 한번 더 볼게요. 나는 아직도 이준석에게 미련이 있다. OX. 아니 아직도라는 말은 정치적으로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그 정치적으로? 연인 관계겠습니까? 아니요. X. 아직도라는 말은 뭐 과거에 뭐가 있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있지 않았어요.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 거지. 이준석 신당하고는 전혀 뭐 미련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네. 지금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 지가 뭐 연초 한 1년 거의 다 돼가요. 연락을 하지 그래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래도 이제 또 알려지는데, 젊은 정치인들끼리 또 그렇지, 여러 가지 그렇지. 의견 교환도 하고 네. 서로 이제 생각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소통은 한 지가 1년이 됐다. 원래는 그 이전에는 뭐 한 그래도 반년에 한 번 정도 봤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신당 과정에 들어가면서 사실 또 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제3지대의 영역이 커진다라는 건 그냥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뭐 탈당할 때 이제 기자회견문을 쭉 예. 봤거든요. 보니까 보수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다고 했을 때 평론가들이 뭐 이대남 신당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뭐 아니면 그 바른미래당 2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걱정들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탈당 선언문을 보면서 제3지대로 확장할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수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 말 이후로는 네. 보수라는 말 대신 미래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양당의 세력에 좀 기생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소위 이제 위성정당 계열, 자매정당 계열 을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의 언어랑은 또 조금 다르다고 느꼈고요. 단순 뭐 반윤 반명 영대는 아니다. 네.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그 보면서 뭐 이제 새로운 선택이나 세 번째 권력도 미래 정치, 뭐 책임 정치, 뭐 문제 해결 정당 이런 워딩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연설문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연설문에 보면 나는 노회찬의 정의당과는 함께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류 의원님께서는 노회찬의 정의당하고 좀 가깝다고 보십니까? 개인 철학이나 어떤 부분? 제가 더 가깝죠. 왜냐하면 일단 정의당 당원들은 미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자꾸 엮어. 그게 아니라 네. 비판을 하기 위해서인데 네. 정의당 의원들은 정의당의 당론을 따르고요. 네. 노회찬 대표님이 찬성 표결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그거를 이어받아서 의정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쭉 봤는데 네. 노회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쭉 보면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최초 발의 및 통과, 수술 없이도 법적 성별 변경 가능한 성별 정정법 대표 발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대표 발의, 성폭력 처벌법 대표 발의, 뭐 이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다 나랑 맞는다. 정의당 맞- 의원단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아마 이런 정책에 동의해서 노회찬의 뭐 정의당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정책적으로는 절대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촌철살인 하던 정치인, 은유와 해악을 잃지 않았던 정치인으로서 그 모습을 태도. 네, 그 태도를 존경해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정의당 제일 망친 사람이 주범이 누굽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류정이죠. 네. 류정입니까? 에이 또 왜 그래? 이 정치인 다 됐어. 노련해졌어요.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정의당이 망했다며 지금. 정의당을 망친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 보니까 저 때문에 지금 다 망했다고 브리핑을 막 하신 것 같던데요. 아 그럼 그분들 생각은 그렇고 류호정 생각. 저는 진짜 여기 알겠다. 김종대 정의당 비대위원을 김종대 1번. 아니 말씀하신 게 네. 뭐 심은 안 들어가 심?
진보정당 운동 활동가들의 성과를 네. 한 번에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류 의원을 대상으로 네. 예. 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저만 없어지면 정의당은 아, 정상이 잘 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아. 류호정이 한 번에 다 말아먹었다면 네.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건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 오히려 이 쌓아온 앞에 있던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의당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정의당은 운동권이라든지 어떤 민주노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인터뷰를 하신 걸 봤거든요.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정의당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네. 특히나 뭐랄까요,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 80년대 운동 같이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3의 어떤 정당으로서 뭐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든지 중재자적 입장을 뭐 취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뭐 공수처, 검수완박,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라든지 체포동의안. 꼭 네.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엮이면 이상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이중대.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중대 논란을 낳고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느라 원래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들을 이제 조금 강요받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2017년도에 촛불 이후에 대선 이후에 입당을 했거든요. 네. 민주당과 친한 정의당이어서가 아니라 정의당 그 자체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입당을 했는데 막상 이 중앙으로 올라올수록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사실 우리 그 운동을 같이 해왔던 선배들은 민주당과의 어떤 인연을 놓지를 못하는 네. 모습들을 보이는 걸 이제 계속 겪으면서 이대로 가면은 제3 정당으로서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우리가 시민들께 인식되지 못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어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민주당의 네. 선택과 항상 같이 가는 정당의 이미지만 남을 텐데 그럼 우리가 하고 싶었던 다당제 국회라는 게 실현이 될까? 정의당에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운동권 세력을 극복해야 된다. 이제 그게 새로운 시대 정신이다라고 말한 한동훈 위원장의 일성에도 좀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는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내버려둬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막상 계속 운동권이 그러잖아요. 자연사다. 아니 이제 더 이상 시대 정신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를 잘 갖춘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감사하지만 네.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적폐로 하고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나와 다른 것을 청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버리면 그게 공산당인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가치가 아니게 됐다. 그래서 가만히 둬도 아마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 장강의 뒷물결이 오게 될 텐데 네. 꼭 70년대생 리더신데 네.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발언을 많이 해주시면 아. 좋지 않을까. 네. 문제 인식은 뭐 비슷하게 하고 네. 계시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뭐 척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척결, 청산 이런 단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것도 갈등을 유발하는 오히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5천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정치권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를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매우 극단적인 의견조차도 다 안고 가야 됩니까? 누군가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의견은 저는 다 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정의당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뭐 친일 잔재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건 어때요? 정의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었나요? 그 친일 세력들이 여전히 친일파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뭐 잘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재산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오히려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뭐 그런 그 양반도 그런 했었고 뭐, 말씀하시는 예, 야권에서 분인데 많이 얘기를 하셨던 거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안고 가야 되나요? 저는 어찌됐든 누군가를 청산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쉽게 동의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이어가면 새로운 선택에서 그때 기자회견 하면서 창당회견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또 논쟁적인 정책 이슈를 던졌잖아요. 하나가 병역 성평등 하면서 이제 여성 징병제 얘기가 있었고 요거 논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추진 이 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병역 성평등 이슈에 대한 류호정 의원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여성 징병제입니까? 아니면 다 같이 모병제로 가자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전 모병제인데요. 사실 이 모병제가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하고 무엇보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기자회견에 함께 선 거거든요. 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지금 우리 국가가 지금 인구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력 자원이 2035년이 되면 급감합니다. 네. 그건 이제 정해진 미래예요. 네. 12년 뒤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출생률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네. 이제 다가오게 될 미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뭐 남성 징병이든 여성 징병이든 성역 없이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답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성 관련한 어떤 뭐 시설도 없고 물론 젠더 감성도 많이 부족하고 뭐 여성 그 관련 여군 관련한 뭐 성폭력 사건들도 많이 네. 발생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군이 여성 군인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 뭐 이런 것부터 되게 그 걱정과 우려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쭉 길게 토론해 나가려면 지금부터 사실 해도 전 많이 늦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토론을 하긴 하되 실제 이제 또 시설이 또 생기고 뭐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려면 네. 지금부터 이야기를 이미 해야죠. 류호정 의원이 생각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보통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들보다는 근데 이제 그 국가들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각종 그 성평등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죠?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개선을 해 나가면서 도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질문해 주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내가 꿈꾸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남녀 공이 군대 가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동일하게 남녀 동일하게 뭐 전투병 상관없이 병과 상관없이 다 같이 그냥 징병으로 가자? 아니면 아니요, 저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는 네. 모병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모병제. 왜냐하면 지금 이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나의 가장 젊은 시절에 강제로 어떤 조직에 갇혀서 지낸다라는 것에 대한 네네네네네. 거부감이 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사실 모병제로 단기적으로는 전 모병제 국가로 가야 된다고 가자. 그럼 생각하지만 그 중간 지금 단계에서는 중간 단계에서는 징병제도 저는 생각할 수 남녀 있고 남녀 그리고 동일. 네? 남녀 그렇죠. 동일? 아. 그리고 뭐 물론 어떤 신체적 차이들이 있겠지만 네네. 그런 거 다 뭐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단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음. 그리고 12년 뒤에 반드시 닥치게 될 그 병력 자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많은 또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이제 이게 실현 가능할 거 아니에요. 호응을 받으려면 네. 논의를 시작을 해야 돼요. 호응을 받으려면 토론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정치권은 이제 특검으로 싸우고 있죠. 우리 저 류호정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로 좀 젊은 혹은 뭐 여성분들이 좀 많죠. 맞나요? 젊은 분들이 계시고 20대, 30대 그렇죠. 여성분들 그리고 40, 50대 주로 노동에 보자면.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제 주로 류호정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의 굉장히 좀 싫어하는 의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뭐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죠.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싫어하실 반응이 것 좋을 것 같은데. 같은데. 네. 그런데 예. 물론 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냥 뭐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논의하지 않는 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가에 필요한 의제는 이야기를 해 나가야죠. 아, 갑자기 우리 저 댓글에서도 네. 사실 한 5분 전까지는 되게 안 배지 좋은 얘기밖에 없었어요. 안 좋은 얘기 많았는데 내놓아라 지금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약간 좀 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우리 유엔님의 정치적 멘토는 누굽니까 혹시? 네. 정치적 멘토? 네. 멘토? 없습니까? 정치적 그냥 멘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아니 최근에 왜 이렇게 그- 용어가 독단적이야? 독단적인 정치라고 이거라도 하니까. 해야죠 누나.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 조언을 좀 듣는 분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이제 어떤 고민이 있을 때면 심상정 의원님이나 유정미 대표님이나 네. 이런 분들을 찾아갔는데 네. 지금 신당 관련해서는 그러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아, 요즘엔 뭐 심상정 대표 전화하면 너 때문에 나까지 욕먹잖아. 이러실 판이니까 사실 조언을 구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요즘 좀 통화하시기 좀 어렵죠 요즘은. 어렵기도 하고 이 문제는 그냥 네, 젊은이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야 되는 문제 오. 같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혹시 연락 오지도 않았나요? 아니 안 오셨어요. 아, 이정미 대표님은 오시긴 했어요. 아, 부원회장 이제 내려놓으시겠다고. 손절했어. 예. 그래요? 류 의원 정말 못됐어 류 의원 뭐 이런 이제 통화 한번 받으셨고. 그렇죠 뭐. 네. 김종인 위원장 하죠. 뭐 얘기 없으세요? 이렇게 두 분이 제가- 접점은 없겠지만 네. 따로 연락은 하진 않았어요. 네. 뭐 조언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계속 신당 얘기하고 네. 뭐 탈당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뭐 좀 돌고 돌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오히려 이럴 때 아픈 거는 외부인의